자, 여러분들 수요일 오늘 시장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앞으로 그러면 시장 상황, 증시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매매를 하면 좋을까, 지금 수급은 어느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지 그런 부분까지 함께 짚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장은 꽤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위주로 굉장히 좀 급락이 나왔고요. 이유로 본다면 뉴스 보셨겠지만 엔비디아 최고점 거의 다 왔다. 우리 종가상은 어제 신고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신고가 이제 가나 싶었는데 그 구간에서 거의 5%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ASML이 실적 안 좋게 나왔어요. 무려 16%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영향 때문에 일제히 반도체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그 여파를 맞아서 한 1% 정도 조정이 나왔고, 외국인들도 한 7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플러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안 좋은 거죠. 미국 정부 AI칩 수출 상한을 고려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 또 안보상의 문제로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제한적인 수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투자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죠. ASML의 실적 쇼크와 함께 수출 상한 고려, 반도체 수출 상한 고려, 그 영향으로 반도체 섹터가 일제히 좀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는 전고점까지 가고 지금 그래도 쌍봉 느낌으로, 엔비디아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올랐다가 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전고점 또는 이제 거의 쌍봉의 느낌으로 좀 올랐다가 이제 하락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증시는 뭐 제대로 오른 것도 없는데 엔비디아 고점에서 살짝 무너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나게 지금 같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안타까운 그런 흐름인 거죠.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래서 반도체가 흐름이 안 좋았고 그러면은 오늘 증시가 다 안 좋았냐? 사실 또 그건 아니었어요. 또 명확하게 또 주도주의 종목은 또 나왔거든요. 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펩트론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슈 나왔을 때 일라일리가 기술 수출 관련해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기관들도 조금씩 매집을 하더니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야, 이제 라운드 피겨 10만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9만원 후반대까지 간 종목들 거의 대부분 10만원은 그래도 한번 터치라도 하거든요.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라운드 피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거래대금이 5천억이나 터졌고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가 핫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펩트론은 사실 기술 수출 기대감인 거고, 비만 치료제 처방 관련해서 부각이 됐던 거는 어제 블루엠텍이었죠. 그래서 블루엠텍도 오늘 오전에는 10% 가까이 시세가 나왔었고 종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봉 LS, 인벤티지랩 한 번씩 순환매가 장중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고지혈증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관련해서 한 번씩 튄 애들이 있어요. 뭐 한국파마 같은 애들, 뭐 상한가 갖고, 뭐 대화제약이나 기타 등등 뭐 다른 애들, 한마디로 바이오 이제 중소형주들 내에서 한 번씩 또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반도체는 어제 오르다가 오늘 조금 시황 때문에, 미증시 때문에 한 방 맞았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외에 비만 치료제 말고는 또 없느냐? 우리 기존에 좀 랠리를 달려왔던 우리 바이오 대형주들 소폭 조정 나왔습니다. 오늘 조정이 어떻게 보면 좀 귀여운 정도 수준이에요. 오른 거에 비하면. 여전히 바이오 대형주들도 차트는 견고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있어. 야, 차트 보니까 너무 올랐는데?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도체는 많이 빠져있어. 저가에서 하고 싶은데 설마 엔비디아가 여기 더 빠지면 우리나라 더 출렁거리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저가에서 하기도 뭐하고, 바이오는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부담되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눌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2차전지 쪽이 나쁘지 않았는데 갑자기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센티 분위기가 확 안 좋아졌기 때문에, 삼성 SDI 보세요. 차트 추세가 61선 이탈까지 나오면서 갑자기 또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선뜻 어떤 섹터를 좀 과감하게 매매를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 아무래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내에서 뭐 오늘같이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애들 내에서 계속 트레이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이 되는데, 조용히 올랐던 애들 중에 하나가 우쿠라 재건입니다. 오늘 뭐
SY 스틸텍, SG 이런 친구들이 오늘 좀 괜찮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것도 또 트럼프 지지율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제거 이런 테마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겠죠. 대선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관련해서 비트코인 쪽이나 재건이나 이쪽으로도 한 번씩 또 수급이 들어오는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조용히 기관들도 좀 사고 있는 그런 섹터를 살짝 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뉴스와 함께 천천히 볼 텐데 사실 며칠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전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구글이 AI용 전력 확보를 나섰다. 실제로 과감하게 이제 계약까지 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 소형 모듈 원전 첫 구매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게 그냥 했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큰 빅테크들이 소형 원전 모듈 원전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이전부터 나왔지만 이제 슬슬 뭐 계약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의 계약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관심 당연히 갖고 있고 우리 예전에 오픈 AI에서도 뭐 투자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원전 쪽이 빅테크들이 일제히 지금 탄소 중립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지금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알려졌지만 실제로 슬슬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 쫓기면서 키우는 빅테크 결국에는 원자력으로 원자력으로 돌아섰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들도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일단 탄소 중립에 대한 약속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AI가 이게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야.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당분간은 친환경만으로는 이제 힘든 거지. 그래서 전기 먹는 하마에 대응해서 친환경 에너지로는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유일한 해법이 원자력이다. 이렇게 다들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계속 요거 구글도 그래서 계약을 했던 거고 계속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쪽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뭐 미국만큼 큰 수혜를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과 함께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또 원전 종목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상승폭으로 보면은 크게 상승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예전에 체코 원전 그때 관련된 일정으로 수주 이루어지고 나서 갭상승하고 그때부터 그냥 고전을 하고 있죠. 갭상승하고 차익 실현 쭉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차트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볼까요? 체코 원전 때 갭상승하고 쭉 하락해서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 6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 의미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소폭이나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설마 올리면서 추세를 돌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뒤늦게라도 원전 쪽에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들어오는지 천천히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수급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 상승하는 데는 역시 기관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들쭉날쭉했어요. 별로 의미가 없죠? 샀다 팔았다 뭐 금액도 별로 크지 않았고 그런데 일주일 정도 사이에 기관이 요렇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비교적 꾸준히 사고 있고 특히 기관들도 보시면 투신, 보험, 그 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조금씩 사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얘네들도 슬슬 좀 냄새를 맡아서 이게 좀 포트를 좀 편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전 쪽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중소형주로 본다면은 우리기술, 오늘은 뭐 HI 이런 종목도 꽤 올랐던 것 같고 가장 관련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겠죠. 근데 얘가 조금 이제 무겁죠. 무거우니까 그런 것들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원전 쪽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전 관련된 소식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체코 원전 관련해서 야당 여당 열심히 또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극이냐 아니냐 지금도 뭐 싸우고 있다는데 요 여부와 별개로 추세가 이제 빅테크들 완전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된 소식으로는 오늘 오전에 LG 엔솔이 추세가 좋았거든요. 미국 포드의 배터리 공급 계약 때문에 어제 막판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전까지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빠졌어. 그 이유는 물론 증시의 하락도 있었지만 자 보면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32년까지고 26년부터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일단은 가지고 있던 분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이런 내용이 있다. 어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티니피 우리 애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반응 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런가 오늘 갑자기 슈팅이 나오던데요. 여러분들 급하게 이렇게 매매하신 거 아니죠? 오늘 갑자기 거래량 거의 터지지 않던 친구가 오늘 500억 넘게 거래대금 터지면서 장중 14% 올랐어요. 야, 변동성이 꽤 큽니다. 갑자기 슈팅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일정 또 체크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던 일정이죠. 오늘 새로운 시즌 5가 시작된다는 거 그것 플러스 해서 이번에 또 이런 또 오늘 기사도 나왔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비만 치료제 역시 오늘의 가장 강한 주도주였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 계속 하기에는 확실히 부담스럽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핫한 건 또 맞습니다. 보면은 진단도 받지 않고 새 펜을 예약을 했다. 그러니까 한 펜당 80만원, 110만원인데 그냥 무조건 받을 수 있으면 받을게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큰 욕심 없고 최대한 5kg 빼고 싶습니다. 20대 헤어 디자이너 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주식 투자하는 분도 여기 보면은 대학생 김모 씨는 주식 투자하고 있어서 위고비 출시인 거 알았는데 일론 머스크도 사용하는 걸 알았다. 그러면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처방받고 싶다. 사실 일론 머스크도 사용을 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써보고 싶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뉴스 조금씩 추적을 해봐야겠네요. 거의 관련해서 오늘 고지혈증 치료제 페노피브레이트 해가지고 비만, 당뇨, 신부정 예방한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관련해서 몇몇 종목들이 또 튀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도용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한때 68,00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거의 터치하면서 7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대한 지금 기대감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트럼프 지지율 때문에. 이것도 이제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튀다가 또 차익 실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확실히 고점을 돌파한다던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은 주식 관련된 애들도 순환매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현재로선 쉽지 않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는 이 정도로 보고요. 오늘은 ASML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분위기를 망쳐놨지만 또 우리 내일은 뭐가 있죠? 여기 TSMC 실적이 있습니다. TSMC가 실적이 좋게 나오겠지만 또 여기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반전의 분위기를 만들지 아니면은 실망적인 가이던스 때문에 또 차익 실현이 나올지 그 부분도 내일 함께 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시장 정리가 됐습니다.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없죠. 그래서 그다음 방산이 계속 신고가 갱신을 가고 있고 반도체는 지금 혼조세 그래서 반도체도 이수페타 같은 애들은 또 올랐어요. 오히려 개파락하고 다 같이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리기판 애들도 다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도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나오는 것 같다. 자, 바이오는 여전히 순환매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눌린 구간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비만 치료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볼 수는 있다.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쪽 기관이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내일이랑 모레는 시황 영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고 금요일은 시황과 좀 별개의 다른 영상이 하나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시황은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이랑 모레 큰 변화 없겠죠? 큰 변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시황을 좀 잘 지켜주세요. 지켜주시고 저는 그러면은 금요일날 좀 다른 시황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